한화 퓨얼셀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126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1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회전율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퓨얼셀은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찾아가 들어가 봤습니다. 연료 전지는 도시가스, 수소, LPG 등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와 열, 온수를 생산하는 발전기로서 1년 365일 가동 가능하며 고객의 편의에 따라 온오프 조절이 가능한 유일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에 대한 관련 뉴스로서 코롱 글로벌 두산 퓨얼셀과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추진 3월 22일자 보도 내용이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제목이 약간 좀 틀린데 파트너십 폐자원에서 청정 에너지 생산이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큰 거겠죠. 그렇게 좀 느낌이 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이 49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2.3%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능을 하지만은 스루풋 입장에서는 그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크게 내려가 가지고 매출 총액이 무려 3,863억 원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판매 관리비가 10.2%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 31억 7,8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86억 적자에서 136.9% 전환이익이 된 것이 원가회계 손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감소했어도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단지 그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원인 결과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일차적인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 2차, 3차 그때 가서는 근본 핵심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이 이제 그 분석에 좀 필요한 내용이겠죠. 슬프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2.9%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그 매출 증가 하락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매출 재료비로 그 분리를 해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에, 그 원가 회계는 흑자 전환이나 수르풋 회계는 여전히 적자이며 적자폭은 줄어들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루풋 금액상으로는 144.3% 증가했고 수루풋율이 무려 25.8%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비용도 그 유사하게 25.3% 증가해가지고 생산성이 거의 더블이 올랐어요. 이렇게 그 1년 만에 획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127억 원이 적자입니다. 전년도보다 적자폭은 줄었습니다만은 원가 회계는 흑자로 전환이 됐다 얘기하지만은
스루프상으로는 126억이 나왔고 그 차이액은 158억 원이나 되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원가 회계는 이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로 되는데 스루프 회계는 그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 이익은 사실상 그 아직 미실현 이익을 이익이 낮다라고 그렇게 그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재고자산이 701억 원이 증가한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 701억 원에다가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그 차액이 그 갭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재고 내역을 보고서 느낌은 미착품은 좀 뭐 372억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재고는 418억 원 증가가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요 대응 생산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계획 생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분기부터 상품과 제품의 판매 증가로 재고가 감소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뭐 생산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무슨 양산품이 돼가지고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수주계약 성격일 텐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렇게 그 재고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으로 그 분리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61.2%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25.3%가 증가했습니다. 이 그 내역에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두산 그 퓨얼셀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WCAI가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는 32.7%가 증가했어요. 매출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많이 해냈으니 가공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공 비율이 23%로 그 증가를 했습니다. 6.1%.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떨어졌는데 이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 하락했다라고 2차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판단되는 것도 원재료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성분에서도 원재료 가격 하락 이렇게 이제 모순되지 않게 추론이 나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이 283억 원 선이 있는데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을 그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WCAI를 제외한 원재료 등 미착품까지 포함해서 그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9,300만 원, 300만 원. 요게 좀 퍼펙트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 일치가 하지 않네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20억 원이 지출이 됐으면은 재고가 420억 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41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거의 2억 원의 그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회사의 답변은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 라고 해서 일치를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전분기를 하는데 결국 또 2억 3천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지
추적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단계 이 금액도 구체적으로 뭔지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팩트하게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운영 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10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8.6%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그 대신 1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연간 임금은 9천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임금이 23.2% 인상되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뭐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뭐 인플레 등등으로 해가지고 2023년 보통 임금 인상이 어, 1분기 안에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뭐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요. 외주비가 25.4%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41.6%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크게 떨어졌어요. 0.1회전밖에 하진 못했습니다. 재고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수루풋율은 그 대신 반대로 25.76%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까지 분석을 진행하면서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이 됐기 때문에 모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의 크기가 또 매우 크다는 게 문제죠. 나머지 그 평가 지표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논리 연습을 위한 충분 조건 논리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뭐뭐 하다면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아, 그런데 이를 반증하기 위하여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가중평균 가격 기왕이면은 가중평균 가격을 뽑을 수 있다면은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반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는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이 투명성 법정에서 다른 이 투명하다는 입증을 하기 위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해 봐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재고 자산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매출원가를 하는 그 표준 화로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정립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분기 보고서에 그 별도로 원재료 가격 추이나 제품 가격 추이도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원재료 가격 추이는 무려 70.9%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지. 에, 뭐 표현은 발전용 연료 전지는 주로 발주처, 공공 및 민간 발전 사업자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하는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하여 공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중 출원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크게 하락했습니다. 원재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그 MBOP, EBOP, 셀스 테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 자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1%나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져봐요. 인플레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어쩌면 그동안 구매 단가에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닐까. 직원 수도 줄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뭐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거는 이제 추론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어떤 그 소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어, 근거 없는 얘기는 이제 그 분석에서는 쓸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비리가 있었지 않겠느냐, 구매 단가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가능하면 소설을 안 써야 되죠, 분석가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식회계 개연성이 거꾸로 성립이 아니 분식회계 개연성이 성립이 되는데, 반증을 회사가 완료해 주기 전까지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해 보면은, 물론 지금 PQ 매출 원가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그 불투명한 상태에서, 갭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재고는 제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거로 이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 그냥 하나의 그이한 단가라고만 비유를 해서,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36만 원에 그 계약을 한다 그러면 한 6천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하도 재고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견적서를 낼 때는 한 12,700원 남는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결산을 하게 되면은 36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6천 원뿐이 안 납니다. 재고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꾸로 재고를 10%더 줄여라. 재고가 너무 많다. 판매 금액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적자가 되어버립니다. 무려 32,355원이나 이렇게 그 적자가 발생됩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이 2023년도 1분기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은 실질 경영 성과가 아닌 것입니다. 재고 증가로 재고 이익이 더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유는 적자다. 스루프트 회계가 실질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 실적들이 대부분 재고 이익임이 증명된다. 여기서 재고를 줄인다면 바로 적자로 다시 돌아선다. 원가 회계의 망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스루프 관점으로는 있는 데이터 변수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음, 34만 9천 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4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4,188원. 원가보다는 원가 회계는 6천 원 남는데 이 판매 가격이 틀리죠. 그래서 이 회전을 0.5회전까지 한번 말하자면 상승 증분하는 걸 성공시켜 보자. 이렇게 되면은 매출을 더 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100만 원 단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4,434억 원 매출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469억 원 남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게 이제 그 스루프 회계 기준은 34만 원에 판매해도 나름 그래도 남는다. 그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매출이 더 증가해가지고 이익이 더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납품가보다 낮게 계약을 해도 충분히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이익 창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구두로 설명한 것을 하나의 그 4분면 원가 회계가 그 재고가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 어떤 예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걸 보면은 이익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그 다음에 그 재고가 증가할 때 그 예가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감소할 때는 판매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요, 판매 예가가 낮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재고 감소는 재고 감소라고 표현을 하질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익의 증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가는 29,400원으로서 뭐 크게 변동은 없고요. 장부 가격 대비 458%니까 나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0.33%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01%, 외국인이 15.42% 가지고 있는데 메릴린치가 눈에 띕니다. 이상 두산 퓨얼셀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